필수교양 정보문해력 박영민입니다. 1장 목적의 힘이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 왜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쪽에 나와 있는 파이형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재주가 12가지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요즘은 여러분들 취업이 걱정이 돼서 재주를 12가지 이상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혹시나 이런 말이 아닐까요? 제너럴리스트? 그럼 이 속담은 아시죠? 한 우물만 팔아 한 가지를 집중해서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성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요즘 말로 하자면, 제너럴리스트와 대비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페셜리스트가 한 우물만 이렇게 잘 파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너럴리스트는 단순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방면에서 넓은 시야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나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저는 세종대왕이 굉장히 대표적인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조예가 깊으셨고요. 과학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또 법,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셨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제너럴리스트로 유명한 분은 바로 이분이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나 수학자로도 이름을 떨치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학에서도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행기 원리를 생각하기도 했고요. 바람이나 구름이나 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이론적으로 하시기도 했고요. 공기역학이나 조류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고 낙하산이나 헬리콥터 등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게 다 노트로 남겨져 있는 거죠. 2007년에 네이처지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들을 두고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따져봤다고 해요.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네이처지는 과학 전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자를 1위에 뽑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상을 뒤엎고서 이분이 바로 1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2위에는 죄송합니다. 셰익스피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겨우 6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창의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지식을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 조금 알고 이런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5만 원권에 계시는 이분, 신사임당, 이분도 시나 그림, 글씨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 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여러 영역에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러면은 스페셜리스트 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스포츠 선수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김연아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자기 분야에 엄청난 그런 역량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자, 그리고 또 과학자, 수학자, 최근에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이 계시죠. 여러 가지 수학의 난제를 어렸을 때는 아니죠. 대학원생? 네.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많이 푸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제너럴리스트이신가요? 아니면은 스페셜리스트이신가요?
물론 유명한 분들의 예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도 제너럴리스트 누구지? 스페셜리스트 누굴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 여러 분야를 아는 친구, 그리고 한 가지만 정말 미친 듯이 잘하는 친구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제너럴리스트인 것을 강조해야 될지 스페셜리스트인 것을 강조해야 될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 그 정보문해력 책에 나오는 파이형 인간을 추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파이형 인간에 대해서, 파이형 인재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파이형 인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뭐 이런 인간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뭐 어떤 유형 중에 T자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 T자형 인간은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그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선이 있죠. 자,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선은 깊이 있는 어떤 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 도메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그 수평으로 되어 있는 지붕처럼 보이는 여기는 여러 분야에 있는 어떤 폭넓은 상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형 인재는 무엇일까요? 파이형은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다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도메인 지식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폭넓은 상식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을 파이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 직업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쪽의 어떤 지식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두 가지 영역에서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폭넓은 상식이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이형 인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죠. 나는 쓸모가 있을까? 내 지식은 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막 기계한테 내가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메인 지식을 한 가지 더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나의 도메인 지식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두 가지 도메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즉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전문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자기의 도메인 지식에 입혀서 새로운 사업이나 기회를 만들고 확장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필수 교양 정보문해력 책에는 르네상스맨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르네상스적 인간이랑 르네상스 시대 아시죠? 그 과학자들, 뭐 예술가들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르네상스적 인간, 만능인, 박식가 등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파이형 인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앞서서 살펴봤던 세종대왕이나 심사임당,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과거에는 이런 르네상스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으로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파이형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런 표현들도 하죠. 폴리매스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 폴리매스에 관한 책,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책도 그 폴리매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주가 12가지면 못 먹고 살지 않나라고 옛날 어른들이 걱정하던 그런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최소한 2가지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폴리매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다. 그게 전공 지식이다. 그런데 나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고양이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이 2가지를 어떻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고양이들이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뭐 앱을 개발한다든지 뭐 센서를 어떻게 개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영역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경계를 허물고 각 분야의 지식을 또 연결하면서 또 확장되기도 하고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그 인지적인 능력이 개발되는지 아세요? 총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총체적인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그런 능력이 발휘되면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이 시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파일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